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향한 스케줄이 이번 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는 광주와 전남 양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4자 회담이 좀 있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좀 거쳐서 특별법 내용이 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 또 정부의 지원, 지역의 여론 등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인선되신 분입니다. 김원희 전남도당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전남 동부 지역민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의원님.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광주 전남 행정통합 얘기 정말 새해 들어서 진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주요 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통령님과 만나서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예. 전남 광주 통합 문제에 대한 기본적 원칙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어제 14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특별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광주권, 전남 서남권, 전남 동부권, 그 다음에 전남의 남부권, 그리고 예. 농수산,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어떤 균형 발전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전남 광주 의원들과 김용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함께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늘 15일 1시에는 예. 특별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통합특위 공동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일단 이 특위가 하는 일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저와 양구남 의원님이 그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저희들 역할은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 마련을 위한 당과 정부, 청와대, 즉 정부와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고요. 예. 이 특별 법안에 대한, 그러니까 예. 광주 전남 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산업 및 기업 유치 및 지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 정부가 이제 이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넘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그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광주 전남 의원 18명이 현재 위원으로 위축돼 있고 강기정 광주시장님, 김용록 지사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 참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 위원이신 김문수 의원님, 동부권에 우리 예. 순천 국회의원이죠. 김문수 의원님이 입법 지원단에 포함되셔서 우리 저희 국회에서 논의되는 입법 논의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입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또 양시도 교육감 네 분이 4자 회담을 가졌다고 그래요.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통합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봐야 할까요, 의원님? 네, 그럼 뭐 그렇게 봐야겠죠. 특별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통한 특별시 구성에는 네. 이 교육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이번 특별법 내용 중에 제4편이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텐데 네. 교육감, 교육행정, 교육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예. 충분히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교육 통합이 된다고 하면 좀 광주 쪽으로 인재가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전남의 농어촌학교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폐교 또 인재 유출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좀 듣고 계십니까? 네네.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예.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리 전남 광주 의원 간담회를 14일 날 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농어촌 문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됐어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소득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어촌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전체적인 종합 플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됐고 네. 이번에 특별법 내용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서 이제 발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일 텐데, 그 전에 이제 특별법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도대체 이 행정통합을 해서 뭐가 좋아지느냐, 어떤 걸 위해서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예. 명확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5국 3특 예. 체제를 말씀하시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특히나 이제 인구 소멸, 지방 도시 소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균형 있는 개발을 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론의 장이 열렸고 예.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구역을 대단위로 대통합하는 문제가 예. 사실은 지역의 현안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호남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컸고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광주 전남 지역이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예. 소외를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광주 전남 광주 통합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특별한 지원 그리고 집중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몇 가지를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하셨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가 산업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살려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근데 이제 왜 지금이냐? 공교롭게 지금이 지방선거잖아요, 올해가. 예. 이제 올해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를 놓치면 4년 후에 이제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예. 중간에 뭐 우리만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별도로 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4년 후에 오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라든가, 혹은 이제 정권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예. 4년 후면.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지금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사실 4년 후에 통합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이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적기이고 최선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살짝 좀 급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거죠. 지금이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행정통합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이 특별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통합 추진협의체가 특별법안에 얼개를 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남 광주로의 이전, 산업과 기업 유치 이 큰 방향에서 예. 산업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AI와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예. 국가산업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동북권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전남 경제를 떠받쳐왔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이 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데 예. 그런 내용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이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위기와 대한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 11월에 예.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고 12월에는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두 법안 다 제가 대표 발의했고 권양엽 의원, 주철현 의원님 등등 이제 대표 발의를 해주셨었는데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세금 감면,
재정 지원, 그리고 R&D 예산에 대한 전폭적 지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 정부가 이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게 되거든요. 각 예. 기업의 그 회사마다 기업마다 그래서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또 이 이제 인허가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신공정을 도입할 때 굉장히 이 검사하는 기능들이 까다롭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석유화학산업지원특별법에 담고 있고요. 예.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총실 산하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 방안을 총괄적으로 마련할 텐데 그러니까 가장 지금까지 중요한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발의가 된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거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이 통합특별법보다 훨씬 더 세죠. 예. 예,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어 있다는 거고 예. 그것을 이제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 설치에 있어서도 그 정신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조문이 법조문이 구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 통합을 함으로써 이 산업 위기 해결이 조금 더 순탄히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특례 조항들이 이제 마련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광주 전남의 이 특별법에 따르면 이제 권한의 이양이라든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산업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마련되게 되니까 아무래도 집중 지원하는데 좀 용이해지겠지요. 알겠습니다. 좀 나오고 있는 여론들은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을 이제 하게 되면 통합 절차만으로도 이루어야 할 것이 참 많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우리 또 전남 동부권은 또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 좀 듣고 계십니까? 뭐 동부권에 걱정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좀 도시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군단위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러저런 또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중심으로 가면 우리의 전통 산업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큰 지원, 집중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올해 보면은 한 사례로 보면 그런 거죠. 26년도 예산을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 4조 원 시대가 열렸고 전남은 1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광주는 약 한 5,600억 정도가 늘었고 전남은 9,60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지원이 될 건데 AI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이런 데 지원이 될 텐데 실제 이렇게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네.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역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 전남에서 국비 지원 예산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특별법 조문을 잘 조성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의지나 그리고 또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특별법안이 잘 운영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주민 공론화 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민투표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구역 대통합은 주민투표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시의회, 도의회 의결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방식이 모두 가능한데 주민투표의 장점이 크죠.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뜻을 한 군데로 모으고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약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좀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때를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올까? 이번 지방선거를해서 통합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지 못하면
이 기회가 다음에 또 올까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 그러니까 6월 3일 날 선거니까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후보 확정을 4월에는 해야 될 테고, 예. 경선하고 공고하고 경선하면 2월 중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월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절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주민투표 방식도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거든요. 예, 그렇죠. 통합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예. 주민투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 방식을 하려면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려서 사실은 이번 6월 3일 날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방식, 주민투표 방식보다는 좀 덜하지만 시의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게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 너무 정해놓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냥 방식 아니냐. 우리 의견은 한 개도 안 듣고 진행하고 따라라. 라는 것에 대한 그 반감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2월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하는 절차들을 밟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통 큰 지원 이번에 약속을 했고 김민석 총리는 서울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서울 수준의 지원이라는 게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얘기가 맞나라는 여론들 나오고 있는데 정부 지원 정확히 어떤 수준이며 이 서울 수준이라는 것은 이게 이 지역에서 서울과 상황이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지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시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통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광주시는 광역시로서의 장단점이 있는 거고, 예. 전남은 시군이라고 하는 단위로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섞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광주나 전남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진 않겠다. 예. 두 곳이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 그런 측면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예. 즉 시의 이름 명칭이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 지금 물론 전남 광주시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가칭으로 광주 전남 특별시가 된다고 한다면 특별시의 장점과 예. 여기에 전남도로서의 시군의 어떤 그 장점을 합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예. 서울특별시 같은 어떤 그 자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을 이양해 주겠다. 지금 책임도 이양해 주고 권한도 이양해 주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라든가 예산까지 넘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약속하신 거였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군 도농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 갖던 특례를 포기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전남 지역에 농촌이 많으니까 그 특례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이랑 지금 상황이 전남 광주랑은 많이 다른 것이 거치는 세금도 다르고 들어있는 기업도 달라서 자립성을 더 부여했을 때 상황이 많이 다를 텐데 정부로부터 받는 지금 지원이 서울은 굉장히 좀 적은 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지방자치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 보면 서울특별시로 가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서울은 그 정부의 교부금을 정부의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서울특별시의 장점을 딴다고 그랬잖아요. 예. 즉 독립성과 어떤 권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는 측면에서의 서울시의 장점을 따오는 거고요. 네. 재정 지원은 전남도잖아요. 예. 그 시군의 어떤 정부 지원 없이는 재정 자립도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의원님. 네. 지역, 전남 지역에서 도농 통합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순천도 네네. 그렇고. 이렇게 도농 통합의
어찌 보면 실패 사례의 큰 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걱정들을 잘 수렴해서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특례 법안들을 저희들이 잘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법은 그럼 언제쯤 이제 나와서 발의가 될 예정입니까? 1월 늦어도 1월 하순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법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3월쯤에 이제 경선이 왜냐하면 뭐 통합선거가 광주 전남 통합선거가 치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준비하고 하려면 1월 하순까지는 법안이 완전히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청회를 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입법지원단에서 최대한 속도 있게 1, 2주 안에 법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번 6월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건 정해진 겁니까? 지금 현재 전남도당 상무위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예. 그다음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에서도 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무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전남도의원이 다 전원 포함되고 광주시의원이 전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하에 당론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당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진행 과정들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원희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